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2025년에 바뀌는 내용도 있고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인 165만원에서 330만원을 가구별로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액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것을 알아두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중요한 사항 같이 말씀드릴 텐데요. 한 번 더 들으셔서 어이없이 신청 못해서 한 푼도 못 받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믹스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중 조금씩 걱정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믹스커피 꼭 마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 모두 시청하시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도 전액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일하다가 당 떨어질 때 믹스커피 한 잔씩 마실 때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로장려금은 알바나 일용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하셨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60세 이상 노년층의 퇴직자분들도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했다면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형편이 좋은 분들보다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더 많이 신청을 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연봉자나 일반 직장인들도 정년퇴직이나 회사를 작년에 그만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허투루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늘 영상 좀 더 집중해서 들으셔서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인데요. 작년에 전반기에 퇴사를 하셨거나 은퇴를 한 경우는 연봉이 1억 정도로 많았더라도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 요건이 근로장려금을 받는 요건에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월 1,000만원씩 급여를 받았더라도 3월에 퇴직을 했다면 총 금액은 3,000만원이므로 헛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200만원 이하가 근로장려금을 받는 대상자이므로 이런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하고 못 받으면 나만 손해인 건 모두 잘 아시죠? 신청 기준, 신청일, 신청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서도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바뀌는 내용에는 헛벌이 가구 중 직계 존속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거주 요건이 면제되므로 더 많은 헛벌이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 금액 산정 방식도 변경이 되는데요. 상반기는 기존대로 총 금액의 35%를 그대로 지급하지만 하반기는 상반기 35%를 제외한 65%인 나머지 금액을 모두 한 번에 지급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에게도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그동안 총소득 요건 때문에 못 받았던 분들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2025년에 달라지는 내용은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액이 3,800만원이었는데요. 600만원이나 인상되어서 4,400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연간 소득이 4,400만원 이하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지급하므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액은 올해 변경되어 적용되므로 올해 소득이 4,400만원 이하이면 내년에 신청할 때 해당이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세전 금액이 적용되고요. 현금으로 주고받고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알바나 일용직을 하더라도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잘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금액 정도는 부탁을 해서라도 현금으로 받지 마시고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장려금을 전액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185만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압류를 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사정상 압류 등의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요. 매월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는데 올해 국적을 취득했다면 내년부터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에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 자격은 정기 신청과 단기 신청이 있는데요. 먼저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요. 단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는데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할 때에는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서 단독가구, 헛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을 하면 지급일자는 8월 말경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때쯤에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신청 날짜를 깜빡 잊으셔서 정기 신청을 못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기한 후 신청이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약간의 불이익이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 차감된 금액으로 받으니까요. 조금의 손해는 감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와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헛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는 총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때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을 볼 때에는 비과세, 퇴직금, 양도소득은 제외되고요.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해당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근로장려금으로 전액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올해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내년에도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전액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고요. 이 방법뿐입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먼저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유형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은요. 단독 가구인 경우는 말 그대로 혼자인 경우이고요. 총 소득은 2,2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이고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분들이 최대 받을 수 있는 165만 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전년도 총 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로 벌으셨다면 단독 가구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인 165만 원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헛벌이 가구인 경우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이고요. 만약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은 3,2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이고요.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285만 원 대상자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전년도 총 소득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일 때 헛벌이 가구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인 285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신처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올해 기준은 총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이고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해당되는 작년 총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이면 올해는 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 내년에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330만 원 대상자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작년도 총 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 330만 원을 전액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790만 원을 벌었다면 800만 원 이상으로 벌려고 노력하시면 되고요. 1,720만 원을 벌었다면 1,700만 원까지 맞추시면 최대 금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우자인 경우는 사실혼은 제외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이면서 문자나 우편으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매월 6월 1일 기준이고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현금성 자산 등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이고요. 신청 또는 지급기간에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믹스커피를 꼭 마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믹스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출근과 동시에 한 잔의 믹스커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믹스커피가 건강에 안 좋다고 아예 마시지를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반대로 믹스커피는 절대로 마셔주는 것이 먹어서 안 좋은 것보다도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부터 믹스커피 한 잔에 대한 진실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널을 사랑하시는 중장년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 푸시고 당 떨어질 때 한 잔씩 즐거운 마음으로 편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만 믹스커피 봉지로 휘휘 젓는 행위는 건강을 안 좋게 하는 요인이므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편해서 저도 가끔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믹스커피는 커피, 프림, 설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포함됩니다. 사실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에스프레소에 들어있는 약 75mg보다 절반 정도인 36mg에서 50mg 정도로 아주 적은 약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믹스커피 한 잔으로 카페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카페인 1일 권장 섭취량은 일반 성인은 400mg이고요.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이 권장하는 섭취량입니다. 그러므로 카페인만 보자면 믹스커피를 하루에 9잔 정도 마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변에서는 믹스커피의 프림이 안 좋다고 안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오해입니다. 초창기에 믹스커피를 만들 때에는 동물성 유지인 우유로 프림을 만들어서 콜레스테롤에 안 좋은 분들은 마시는 것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믹스커피에 사용하는 프림은 야자 열매로 만들어진 포화지방산이므로 콜레스테롤은 제로에 가까우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야자 열매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 중에는 염증 수치 완화,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요.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식물성으로 고소하고 부드러운 향과 맛을 내주므로 커피와 어우러져서 맛을 더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주요 성분인 커피는 오히려 암의 예방과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설탕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시각차에서 권장하는 하루 설탕 36g에 비해서 커피 믹스 한 봉지에 5g 정도로 적은 양을 사용하므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아주 많은 양만 섭취하지 않는다면 중장년분들에게는 하루 중에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고 졸릴 때 잠도 달아나게 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 떨어질 때 먹으면 최고이죠. 열량면에서 한번 볼까요? 쌀밥 한 공기가 100kcal이고요. 우유 한 잔은 200kcal입니다. 그런데 커피 믹스가 대략 50kcal 정도이니까 열량면에서도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에 만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커피 믹스가 좋은 이유는 노화를 늦추고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졸릴 때 한 잔 마시는 커피 믹스는 오히려 우리에게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 외에 소화 촉진, 기분 전환, 피로 회복 등의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커피 믹스가 좋다고 하면 또 하루에 너무 많이 마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믹스 커피는 하루 중 힘들고 졸릴 때 두세 잔 또는 많이 마셔도 세네 잔 정도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